네. 오늘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시 아파트 시장, 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좀 분석해본 흥미로운 보고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복잡한 데이터랑 정부 계획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 또 고려 사항이 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연구를 진행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도시의 어떤 거대한 인프라 변화, 이거겠죠? 맞습니다. 호치민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인프라 혁명이라는 게 투자 지형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 근본적으로요? 네, 단순히 건물이 더 들어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하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좀 집중해야 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와, 기록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에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도심 고급 아파트 중심으로요.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거의 4,700달러 가까이 되면서 작년보다 47%나 올랐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엄청나죠? 근데 동시에 보고서는 상품 불일치 위기를 또 경고하고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자에게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할지. 아, 그게 가격 상승 이면에 사실 중요한 현실이 숨어 있는데요. 공급되는 아파트의 한 70% 이상이 고급 주택이라는 거예요. 70%나요? 네. 근데 정작 시장이 필요로 하는 중저가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이게 바로 상품 불일치입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가격이 청정부지로 솟은 도심, 예를 들어 일군 같은 곳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보고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인프라, 특히 작년 말에 개통된 메트로 1호선이군요. 네, 맞습니다. 역 주변 부동산 가격에 벌써 15에서 20% 프리미엄이 붙고 노선 주변 전체는 2015년 이후로 무려 50에서 7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와. 네, 상승폭이 상당하죠. 이건 단순히 교통 편해졌다. 이걸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승폭 같은데요. 보고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메트로 1호선하고 또 지금 한창 짓고 있는 3번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아, 순환도로요? 네. 이 두 가지가 단순한 교통망 확충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도시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어요. 도시 구조 자체를요? 네. 과거에는 호치민이 일군 중심의 어떤 단핵 구조였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자족적인 중심지를 갖는 다핵 도시로 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다핵 도시? 흥미롭네요. 네. 도시의 중심 기능이 분산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큰 수혜지가 바로 투둑시, 동부권입니다. 보고서는 이 두 핵심 인프라가 투둑시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항상 그 완공 지연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이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보고서가 이 투둑시를 한국의 분당 모델에 비유하면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는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투둑시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투둑시는 베트남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키우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파트만 막 짓는 게 아니고요. 네. 기술 클러스터, 그러니까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인텔이나 삼성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요. 또 교육,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나 국립대가 들어서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대규모 고급 주거단지나 상업시설, 이 세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 기술, 교육, 라이프스타일 세 가지를 다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메트로 1호선이 관통하고 3번 순환도로가 연결되니까 접근성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자족 기능까지 갖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계획 도시네요. 그렇죠. 보고서의 평가 점수 투둑이 50점 만점에 46점, 남부권이 37점인데 이 점수가 보여주듯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이 좀 정체된 남부권, 7군이나 야배 지역과는 잠재력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네. 분당처럼 그냥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제와 생활이 함께 돌아가는 자족도시 모델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총세대 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쿼터 규정. 아, 네, 그거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 같은데 보고서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라 이렇게 조언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요? 네, 비놈이나 마스터라이즈 같은 다들 아시는 신뢰도 높은 대형 개발사들 있잖아요. 네. 이 개발사들이 투둑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 특히 메트로 역세권이나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인근, 예를 들면 암프, 타우디엔, 롱빈 같은 지역에 짓는 인기 프로젝트들, 네네. 이런 곳의 외국인 쿼터 물량은 분양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소진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물량은 나중에 보면 내국인 소유 물량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혹은 더 나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프리미엄 자산이 되는 셈이죠. 와, 프리미엄 자산이라? 네, 그래서 핵심 전략은 좋은 입지의 유명 개발사 프로젝트에서 이 외국인 쿼터를 분양 시점에 딱 확보하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소유권이 50년짜리 임차권 형태라는 점, 한 번 연장은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관련 법률 절차가 좀 복잡해서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추가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고요. 또 베트남 동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율 리스크,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호치민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메트로 1호선과 3번 순환도로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에 달려있고 그 중심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투둑시가 있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따라서 투둑시에 대한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할 그 가치에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장기적인 관점? 네, 2040년, 2050년까지 내다보는 도시 마스터 플랜의 핵심 지역에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청사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 도시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말이군요. 오늘 분석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호치민시의 미래, 그 기회를 당신은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